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일 동맹 현대화와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 등 주일 미국 대사관의 향후 4년간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일본에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영내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증진하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동맹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다시 규정한다며 미국 방위와 안보, 외교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은 여러 면에서 냉전 후 모델에 갇혀 있다며 영내 전략적 상황과 부상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시대를 맞아 일본과 정보 역량을 개선하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확대하며 일본의 국방 예산을 미래의 위협에 집중하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보다 긴밀히 연계해 상호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또 기존의 외교적 틀과 국방협력 기제를 활용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강압적인 행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을 위해 미일 양국에서 더 강력하고 폭넓은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안보와 경제, 국제협력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에 일본의 정책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한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었던 군사적 안보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더 세부적인 내용은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이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서 어떤 국가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브라이언 넬슨 차관의 최근 방한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오는 19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한 일정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의 최근 한국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넬슨 차관은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재무부는 금융 조력자와 조달 네트워크, 가상화폐 탈취 수익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방위산업 분야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차단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넬슨 차관은 이번 방안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고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핀테크 기업들을 방문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준수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넬슨 차관의 방안에 이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오는 19일 한국 방문 일정도 밝혔습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이번 방안에서 미국과 세계 소비자 물가 인하에 도움을 주는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에너지 가격 인상과 식량 불안정 등 전쟁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옐런 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tempo of sanctions over the course of 18 months, and we are constantly looking for new targets, especially because North Korea adjusts its methods of acquiring revenue constantly. And so we need to constantly be looking for ways to cut off those sources of revenue.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세출위원회가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도 예산 지출을 제한했는데 북한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한 예산 지출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세출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2023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에 첨부된 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세출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과의 3국 관계를 확대할 것을 국무부에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국무예산안 보고서에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더 독려를 한 겁니다. 세출위는 또 한국과의 수출 통제 체제 관련 공조를 촉구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수출 통제 체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세출위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국무장관은 외국의 착취로부터 전략 상품 및 기술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국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향후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한국계 미국인 지역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길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위는 이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입장도 보고서에 담고 국무장관은 한국 내 여성권과 성평등 신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예산과 별도로 최근 7,617억 달러 규모로 승인된 세출위의 국방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하원 세출위의 국방예산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정부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의회가 예산권을 사용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년도부터 국방 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세칙위원회로 회부돼 각종 수정안 포함을 위한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지난주 미국 블록체인 회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분석회사 일릭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서비스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랩트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을 훔쳤고
이 중 상당수를 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 85,837개의 이더리움으로 바꿨으며 이는 총 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커들은 3,9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암호화폐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의 일종인 토네이도 캐시로 보내 환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탈취당한 1억 달러 가운데 40% 가까이가 이미 추적이 어려워진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분석 전문가인 루크 맥나마라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호라이즌 브리치가 공격당한 형식이나 암호화폐 믹서로 송금하는 속도 등이 과거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보여준 행태와 매우 비슷하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가치 하락에도 북한이 여전히 암호화폐 해킹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민 오징어잡이 선원 2명에 대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북송 사건은 헌법 위반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가 1일 한국 국회에서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인권 유린이자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권이 법적 기초 없이 북송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의 지성호 의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기관들에 대한 연석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의 허광일 상임대표는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은 북한 동포들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 한국 헌법 위반이며 고문이 자행되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반인류적 살인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